다음으로는 이제 내로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로잉은 값이 정의, 선언 혹은 이전에 유추된 것보다 더 구체적인 타입임을 코드에서 유추하는 것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값의 타입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좁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값을 더 구체적인 타입으로 취급합니다. 타입을 좁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검사를 타입 가드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값 할당을 통한 내로잉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로잉은 타입의 의미를 더 딥하게 축소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사이언티스트라고 이렇게 식별자의 스트링 월 넘버라는 타입으로 처음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언티스트의 개발자 굿인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가 할당이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언티스트의 toString 이거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윗편에서 살펴봤듯이 toFixed 이런 것들은 이제 넘버 속성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에는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let inventor라는 식별자에 제가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꿔서 넘버 혹은 스트링 문자열을 타입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초기 값을 이렇게 개발자 굿이 문자열로 할당을 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인벤터의 타입은 string or number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이 초기 값을 할당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할당하던 안 하던 타입 자체가 넘버 or 스트링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써도 똑같다라는 걸 이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자체가 이제 내로잉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제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조건 검사를 통한 내로잉이 있는데 teacher라는 식별자에 매스에 이 랜덤 함수의 값이 0.5보다 클 경우에는 프랭클린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해 놓고 5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5보다 클 때는 프랭클린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가고 작을 때는 51이라는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티처가 만약에 프랭클린이면 티처의 타입 값이 이제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티처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티처의 to uppercase 요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의 타입이 스트링 월 넘버여도 이 조건에 따라서는 내로잉 자체가 이미 된 거죠. 티처라는 값의 타입이 스트링 값으로 내로잉 됐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퍼케이스를 써도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윗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티처 값이 프랭클린이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티처에 toFixed 값을 쓰면 동작을 할까요? 자, 보시면 동작을 하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이 값은 티처의 타입이 내로잉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이렇게 값을 또 내로잉을 시켜보면 이때는 또 51일 경우에는 타입이
넘버이기 때문에 이때는 투픽스드가 동작을 하죠. 자, 이렇게 내로잉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 투 어퍼케이스를 써버리면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값이 내로잉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뱉어내는 거죠. 이렇게 에러 타입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3 타입 오브 검사를 통한 내로잉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내로잉 개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리서처라는 식별자에 마찬가지로 s의 랜덤의 값이 0.5보다 클 경우에 똑같이 프랭클린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아닐 경우에는 51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뭐 조건 검사를 통한 내로잉과 같은 개념인 거죠. 이때 조건에 타입 오브 키워드를 통해서 리서처의 타입이 자 스트링일 때는 리서처의 to uppercase 값을 넣을 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아닐 경우에는 to fixed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죠. 자, 이때 보시면 to fixed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코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입 오브 검사를 통한 내로잉과 이 조건 검사를 통한 내로잉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티처의 값이 프랭클린 이렇게 문자 값 그 자체를 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면 프랭클린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값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투픽스를 썼을 때 위쪽 코드에서는 에러를 내는 거고요. 아래쪽에 타입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 검사를 통하면 이 S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 리서처를 인지를 해서 나머지 타입이 넘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to fixed를 사용해도 큰 무리 없이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반대로 코드를 작성해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느낌표 연산자를 통해서 타입 오브 리서처의 타입이 스트링이 아닐 때는 넘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리서처의 to fixed를 쓰면 오류가 안 나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to uppercase를 써도 오류가 안 납니다. 이때 각각의 리서처에 마우스 호버를 해보시면 위쪽에 있는 리서처는 타입이 넘버, 아래쪽은 스트링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이미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타입을 유추하기 때문에 저는 이쪽 방식보다는 이 세 번째 타입 오브 검사를 통한 내로잉이 조금 더 코드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두 예제 코드를 들고 왔습니다. 윗부분을 사막 연산자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타입 오브 리서처의 타입이 스트링일 때 리서처의 to uppercase가 되고 아닐 경우에는 to fixed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타입스크립트의 유니언과 네로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의 기초 오브 기초라고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